오늘은 셀카로 제 얼굴이 나오도록 하면 찍어보네요. 여기는 우리 일밭이라고 하는 하우스 안입니다. 하우스 안이니까 우리는 보시다시피 이게 천정창이 없어요. 천정창이 없고 옆으로만 조금 이렇게 내어놓은 정도. 이게 이제 오히하우스를 개조해서 샤인밭으로 만드는 것인데 뭐 천정창이 없어서 전부 기온 조절을 못해서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환풍기도 달고 또 책창도 달고 하니까 기온 문제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기온 문제는 잡았는데 생각지 못한 심각한 위해 요소가 있어요. 천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토양 산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개조한 지가 한 2년이 되었는데 지금 토양 산성도가 4.5까지 치달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농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에는 제초 매트를 다 깔아놨어요. 바닥에 제초 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우리 토양 개량할 때는 이제 석회고토 그게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경연제로 제공하고 있는 폐화석 이런 게 있는데 원래는 그거 시비하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또 무상으로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좋은가 이제 고민하다가 중탄산 칼륨이라고 근처 농약방에서 추천하는 걸로 한번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한 포에 거진 10만원 가까이 가는 건데 한 포 소량으로 넣어주면 된다 해서 일단 한 포를 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산도 개량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고토를 뿌리는 거는 지금 비닐을 긋고 제초 매트를 긋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라서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탄산칼슘제가 이제 수용성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포에 10,000원대에서 구할 수 있고 용량은 한 300평당 한 15포? 좀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서서히 좀 집어넣어 볼까 싶습니다. 산도를 어떻게 측정했느냐. 일단은 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고 나온 결과가 그렇게 한 4.5 정도, 평균 4.5 정도로 나왔고요. 자, 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가 측정하는데 요런 거 요런 정도로 요거는 시중에 인터넷에 한 10,000원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10,000원대 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기량을 믿으면 안 되죠. 그냥 이제 상대적인 양으로 측정해야 되죠. 높다, 낮다, 무엇보다 높다, 지난번보다 좀 낮아졌네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번 사용하다 보니까 땅을 찌르다 보면 이 딱딱한 땅에다 찌르다 보면 부서져요. 약하죠. 약해 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 써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약하다 싶어 가지고 이웃집에서 하나 빌려온 게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려온 거 요건데 요거는 좀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데 원리는 똑같은 게 아니라 안에 기기는 단순합니다. 요 보이는 계기판 요거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측정하는 그 코일 감기는 바늘 부분 그 부품은 똑같은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측정하는 방법 같은 거 이제 측정하는 거 이 전극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나고 요 전거 그렇게 내구성 정도 차이가 하는데 이런 게 이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나 싶은 게 제 의문입니다. 그런 좀 유통이나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둔감했어요. 어쨌든 이거는 건전지로 가는 게 아니고 안에 그냥 땅에서 흐르는
땅에서 흐르는 전류 갖고 측정하는 거죠. 예. 이런 걸로 측정을 했는데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소양 그 기술센터에 의뢰를 한 거랑 여기서도 한 4점, 높은 데는 4.5, 낮은 데는 한 5.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거를 일단 기술센터에 의뢰하면은 그 산도가 나오죠. 그 산도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방하고 난 다음에 산도가 계량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또 기술센터에 보내려면은 좀 번거롭죠. 그럴 때 이제 자가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가 측정하는 방법이 그 처방을 하기 전 산도와 처방하고 난 후의 산도를 갖다 비교 측정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 측정해서 산도가 조금 줄어들면 계량이 됐구나, 그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 밭에 적당한 거는 이제 칼륨도 비교적 높게 나왔고 처방 그 토양 검정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탄산 칼슘이라 가지고 석회죠. 얘는 지금 석회를 좀 하는데 수용성 석회, 탄산 칼슘 중에서도 수용성 석회를 갖다가 좀 다량 처방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높은 곳에는 4.5 나오는데 그럼 그거를 아직까지는 지금 사지 않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처방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계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겉에 그 표피를 좀 걷어내고 이렇게 찔러 가지고 보면은 햇빛 때문에 반사대가 잘 안 보이는구나. 예, 어느 각도로 가야 되나 보자. 이런, 예, 요 각도에서 보이네요. 지금 얼마입니까? 어이구야, 3.5로 휙 넘어가 버리네. 잠깐만요. 뭔가 측정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고 지금은 굉장히 높네요. 4.0까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토양 산성화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4.2 나오네요. 이렇게 심각한 토양 산성화가 진행된 땅에서 작물을 키우는 거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이거를 개량하지 않으면 올해도 농사가 작년과 같이 피농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개선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할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무가 다 표피가 다 갈라져 터졌어요. 이게 보면 까보면은 속에 엉망이 돼 있는 거죠. 이제 농사를 나름대로 좀 짓다 보니까 이 가지를 보기만 해도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가 있을 정도지만은 워낙 차이가 극명해서 상당히 다들 다 안 좋습니다. 작년에 너무 산성 피해를 많이 받아줘서 그렇죠. 이렇게 새 가지가 올라온 거는 괜찮은데 한 가지는 다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다 잘라냈습니다. 다 잘라내고 새 가지 받은 겁니다. 이런 산성화 때문에 지금 받은 피해가 너무, 산성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네, 너무 피해가 심해서 지금 조금, 뭐랄까, 패닉에 빠졌다고 할까. 그 정도로 지금, 저의 그 심리 상태 그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시설 보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냐, 뭐 토양 살충제도 좀 뿌려놨습니다만 그것도 의미가 있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사에 재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토양 계량제를 한번 뿌려보고, 그 다음에 이 작년에 피해를 본 나무들 중에 어느 정도 열매가 수확이 될지 한번 해보고, 여기서 한 반 정도만 수확이 돼도 나무가 지금 다
피해를 입은 상태거든요. 산성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이거를 끌고 완전히 폐농하자니 그렇고 끌고 가자니 그렇고 지금 고민인데 그래도 뭐 꾸역꾸역 끌고 가는 거죠. 폐농할 만큼 용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끌고 가는데 과연 뭐 여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뭐 알속기를 하고 뭐 할 그게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있는 거죠. 2밭 3밭은 이제 전통 그 비가림 시설로 해놔가지고 산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천수를 받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산도를 생각하지 않은 게 제 상식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비는 산성비라고 들었어요. 약산성 6.0에서 6.5 정도 되는 거로 제 머리 상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는 약산성, 근데 지하수는 약알칼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수를 부지런히 퍼 올리면은 토양 산성이 오히려 천수 받는 보다 조금 그 알칼리 쪽으로 더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천수를 받은 쪽은 약산성 약 6.0에서 6.5를 띱니다. 여기는 천수를 받는 쪽입니다. 천수를 받는 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가림 시설이죠. 천수를 받는 땅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산성화가 진행이 안 돼요. 글쎄, 뭐 천수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천수는 다 걸러내는 땅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산성화의 이유가 그 지하수 때문이 아니고 천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 퇴비나 비료를 어떤 걸 쓰느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천수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물로 씻어내 주는 거죠. 충분히 이제 그 수분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산성화가 좀 진행이 더디고 조금 여기는 산성화가 좀 덜 됐어요. 한 5.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하우스 안에는 4.5 정도 아까 재본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퇴비나 비료나 퇴비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분, 개분 뭐 이렇게 섞어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 우분이 굉장히 그 우분, 개분이 산성화에 치명적이다. 토양 산성화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분, 개분은 뭐 토양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이때까지 막 집어넣었는데 그것 또한 그 산성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좋다고 마냥 집어넣을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어 봅니다. 물론 뭐 비료를 집어넣으면 뭐 염류집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많은 그 경계를 하고 있죠. 염류집적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분 개분에 대한 단점, 토양 산성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경계를 안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우분 개분을 넣었을 때 토양 산성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